혹시 예비고등학생? 서울국제고 니즈. 안녕하세요, 다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울국제고에 지원하셔야 할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서울국제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개인적이고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준비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에도 예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서울국제고 입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과거 영상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영상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의 친구가 운영하는 널싱 예니라는 채널에도 최근에 올라온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상들을 같이 시청하면서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서울국제고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기회, 지원, 경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국제고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학업 대입과 별개로 제 자신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몰랐던 관심사를 찾게 되기도 했고 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요. 서울국제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공립국제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비가 없다. 학비를 내지 않아도 이 최상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울국제고는 이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비 그리고 급식비 정도만 내면 이런 좋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교육 수준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특별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Public Speaking and Presentation, PSPR, 미시경제, 거시경제, 인문지리, 국제정치, 국제법 등의 과목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취향과 맞지 않는 몇 과목을 제외하면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정말 어디 가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과목들을 저희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이런 특별한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기술 과정이나 한문 같은 과목은 배우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티칭이라고 이제 한 수업에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 두 분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 덕분에 국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일정 비율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시험도 일정 비율 영어로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과 시험에 영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당황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저처럼 유학 경험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평생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도 이제 적응을 하면은 이 수업 방식을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를 학교에서 정말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또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융합 주제 탐구 그리고 IR과 SR 같은 본인의 관심 분야를 더 깊게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저희 학교에는 존재하는데요.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소논문 같은 이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고요. 이런 활동을 고등학교 때 미리 해보게 되면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이 시키시는 활동이나 과제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공부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외국어인데요.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더 많은 외국어 수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중국어와 스페인어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가 2개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 말고 이제 다른 외국어를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외고와는 다르게 제2외국어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회과학 계열의 과목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제2외국어를 같이 배우는 느낌이라 큰 부담을 주지도 않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는 유학파나 이제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요.
우선 저같이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시간마다 계속 주목받고 또 영어 발표할 때 아니면 제가 영어를 가끔 쓸 때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학교에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저만 시키는 경우도 없고 대화 중에 영어를 섞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학교엔 유학파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쭉 나고 자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영어 회화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 잘 적응을 해서 지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건 정말 제가 좋아했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교는 참여형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론,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저희에게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대학에 가서도 엄청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미 고등학교 때 토론 발표 수업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대학에 가서 이제 새로운 형식의 수업을 맞이하게 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가서 엄청 잘 생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한 학년에 15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를 더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할 기회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국제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국제고는 유학 가는 친구들만 가는 학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반 중에 한 반 정도만 해외 대학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5개의 반은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시스템도 국내 입시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가끔씩 학교에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국내 대학을 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학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오셔도 될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국내대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딱히 되지 않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대 입결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성대를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7년 동안 종로구에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많이 나눈 대화인데 저희 학교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점은 바로 다들 눈이 너무 높아져서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대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해외대 입결도 다른 사립국제학교에 비해서는 입결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14기에 아이비리그 진학한 선배도 계시고 저희 기스에도 미국 7위 정도 되는 학교에 진학한 친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꽤 인정받는 미국 40위권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들 AP와 SAT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 기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AP 미적분, AP 미시경제, AP 인문지리, 거시경제 등등의 AP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기회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한 정규 수업 외에도 AP와 SAT 방과후를 통해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AP 심리학, 미적분학, 인문지리 방과후를 들으면서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가 AP와 SAT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시험을 보려면 좀 멀리까지 가서 응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재학생들은 정말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교과 관리가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정말 생기부가 탄탄하게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입시를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생기부를 열심히 챙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활동들과 발표를 했을 뿐인데 생기부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또한 워낙 수업마다 발표와 토론 활동이 많다 보니까 생기부가 저절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더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발표나 활동을 더 하기 때문에 생기부가 정말 빵빵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 이제 해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피아드까지 나가서 입상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대외 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으면 해외대를 지망하는 친구들 말고도 국내대 지망생들도 이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는 분위기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회 그리고 동아리 부장, 차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들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3권 분립 형태를 띠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 대의원회, 그리고 사법자치위원회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학생회는 학생회장단과 그 아래 5가지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 자치부, 홍보부, 총무부, 교육부 이렇게 5가지 부서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와 학생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의원회인데요. 다시 대의원회에서는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치위원회는 저희 학교의 사법 문제를 총괄하고 또한 벌조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벌조제는 부당하게 벌점을 받은 경우에 사법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회의를 거쳐서 벌점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3권 분립 체제로 학생자치기구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보통 학교는 작은 사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희 사회 구조와 유사한 학생자치기구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바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이 학교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고 지내던 선배 중에서 식용곤충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식용곤충 동아리 바를라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을 하셨는데 식용곤충 시식 그리고 체험부스 같은 참여형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은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과 나라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들 보면서 엄청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친구들은 그 문화권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또 경험을 하는 그런 용감한 친구들이어서 저는 그 친구들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남몰래 존경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 경제, 그리고 정치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분야를 덕질을 한다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관심 분야를 탐구하기 때문에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권에 큰 관심이 있어서 졸업 직전에, 그러니까 입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기에 친구와 함께 점자 스티커를 체험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 이벤트를 학교에서 열었었어요. 이 이벤트에서 얻은 판매 금액은 전에 기부를 했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점과 또 이런 활동을 기획했을 때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친구들과 선생님이 많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학술적인 관심 말고도 연극, 뮤지컬, 음악 등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미디어나 영상,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방송부, 영화 제작부 등에 참여해서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있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다들 뭔가를 항상 보여주려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해내고 보여주는 활동을 통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발표회나 축제에서도 성악 무대를 하시는 선배도 계셨고 또 뮤지컬 연기를 보여주시는 멋진 후배님도 있었고 한국무용과 다양한 예술적인 탤런트를 보여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 학교의 학술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어도 다들 열심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7번째로는 저희 학교에는 정말 특별하고 다양한 활동이 많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모의 유엔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참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멋있게 정장을 입고 토론하는 친구들을 지켜볼 때 정말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모의 유엔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또한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렉처라고 1년에 한두 번씩 진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국제 전문가 분들이 강연과 멘토링을 하러 저희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2학년 때인가 오셨던 분은 보디가드와 함께 오실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온다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자매학교 교류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미국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서 교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3학년이었을 때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직접 저희 학교로 와서 같이 수업도 듣고 급식도 먹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반 대표로 이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다른 문화권 친구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TEDx 행사인데요. 테드? 내가 아는 그 테드 강의?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테드 맞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테드 형식의 강연을 열면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면서 영어로 강연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2학기 때 강연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TED Talk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도 정말 멋있었답니다. 그리고 워낙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투자 멘토링 같은 활동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들이 1년에 몇 개씩 있습니다. 또한 이건 제가 1학년 때 했던 활동인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카드 뉴스 등의 결과물을 만드는 소모임 그룹이 있었어요. 아마 이 활동이 제가 입학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활동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기억이었고 그 활동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인 1기인데요. 이 활동은 1학년 때 악기, 미술, 체육 등의 활동에 참여해서 다양한 역량을 기르자는 목표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자는 목표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아주려는 학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플룻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학기 말에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관악기, 기타, 가야금, 한국무용, 그림 등등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호가 굉장히 많았던 아침 태권도인데요. 서울국제고에서는 1학년 때 무조건 아침 태권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냐면 가뜩이나 자습도 밤 11시쯤에 끝나는데 아침 6시 반인가? 아침 6시 반 그 언저리에 일어나서 태권도를 하러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unbelievable. 저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와서 졸업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름의 추억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태권도 검은띠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 잠깐 고생하면 뭐라도 받을 수 있다. 대충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아까 많이 언급한 부분인데 설국에서 3년 동안 하는 많은 활동들이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이 시키시는 활동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미리 경험하고 대학에 가니까 저희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미리 조금 고생하면 미래가 편해진다. 8번째로는 동아리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술 동아리, 공연 동아리,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국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는 많이 없는 동아리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터뷰라고 대사관을 방문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는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또한 유명한 동아리로는 한국무용 동아리인 화영월태, 그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SGBC 방송부, 그리고 여자 남자 축구부, 농구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동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만들면 돼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선배처럼 식용곤충 동아리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제 친구가 만든 컬러라는 문화 교류 동아리처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동아리 활동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물론 그 친구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긴 한데 이콘이라고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행동경제학 동아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부장이었는데 무슨 전문 수업 자료처럼 동아리 활동 자료를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감탄했고 또 이런 멋진 선배들 아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후배님들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방송부 부장이었을 때는 정말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다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도 많은 자극을 받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로는 좋은 교우 관계와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일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히 따돌림이나 일진을 제가 그냥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편안했고, 물론 이게 좋은 사람만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기에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왔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기에 너무 좋고 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많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저희 반 전체가 같이 필기를 공유하고 또 시험 전에는 한 명이 쪽집게 강의처럼 요점 정리를 싹 해서 발표 형식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고3 때는 같이 면접 준비를 하거나 해외대의 경우에는 서로 에세이를 봐주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힘들었던 조별 과제 버스 타는 빌런이 저는 서울국제고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혹시 내가 버스를 타서 못 느꼈나 싶을 정도로 일단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수업에 열정이 없으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서울국제고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야자하는 밤 11시 시간까지 남아서 수업을 준비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다들 엄청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시고 저희를 엄청 많이 생각해 주십니다. 저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엄청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체육대회 때 학생의 부서에서 선생님들의 포토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또 그 포토카드가 완판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들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강한 커넥션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 과잠을 입고 길을 걸을 때 졸업생 선배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고 응원도 하고 가신 경험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서로 서울국제고 출신인 걸 알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새로 시작한 서울국제고 총동창회를 통해서 대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사이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숙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엔 좀 귀찮을 수 있어도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하며 방 청소와 화장실 청소 그리고 모든 생활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기숙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이유들로 친구들과 싸워보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면서 더 깊이 친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해준
말인데 룸메랑 이제 밤새도록 떠들고 고민 상담을 하면서 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학년 때 한 옆 방에 살던 친구 생일이어서 12시 땡 하자마자 저희가 우르르 나가서 문 두드리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간식도 선물로 준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규정상 다른 친구 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남녀는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로 건물이 설계되어 있고 동성 간에서도 다른 친구 방에는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사감쌤들이 CCTV로 다 관찰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다들 어떻게 몰래 타방하는 방법을 배워서 친구들 방에 놀러가서 같이 라면도 먹고 하는데요. 사실 라면 기숙사에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방을 해서 라면을 먹으면 일주일 정도 기숙사 퇴사를 당하거든요. 하지만 추억을 위해서라면 퇴사 정도야 일주일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다들 기숙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규칙을 어긴 적은 없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태권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침 6시 반 정도부터 밤 11시 자습 끝날 시간까지 친구들과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더 깊이 친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좋은 추억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서울국제고에 와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울국제고에서 지냈던 시간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이게 사람마다 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제 의견만 따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또 성격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해서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인스타로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